ha fretton hu. Lalleluio, lalleluio. Släppendir ha freppon yo. Lalleluio, lalleluio. 개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선임식 개진상 이프. 오늘은 엄청나게 대단한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와 함께 도큐멘터리 전쟁사에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전쟁사 지식과 더불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꿰뚫어주고 계신 이명환 박사님 나오셨고요. 지난번 저희 사도세자 편 했을 때 이명환 박사님께서 이거 무단도용을 하면 안 되니까 미리 말씀드린다라고 하셨던 정말 많은 가르침과 역사를 조금 쉽게 배우는 방법,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많으시고요. 사도세자에 관련된 논문을 쓰셔서 저희에게 간접적으로 지식을 하사하셨던 노혜경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전란으로 읽는 조선, 여말선초 군제개혁연구, 경제육정과 육전체제 성립 외 다수 저서를 기록하시고 임용환 박사님이 대한민국의 역사인을 한 사람을 꼽으라 라고 한다면 나는 이 사람을 뽑겠다 하신 윤은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과장됐네. 말도 안 되는. 근데 이건 임용환 박사님이 하신 얘기를 그대로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눈편은 좀 쑥스러우시면 늘 말도 안 되는 행동은 하십니다. 말은 안 되지만 행동은 하십니다. 방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선배님이신 거죠? 그렇죠. 하늘 같으신 선배님. 그러면 제일 선배님, 그다음에 임용환 박사님, 그다음에 노혜경 선생님. 여기서는 여기서는 팀을 잘못 골라서 30년째 막내. 이젠 대책이 없어. 이제는 조금 해탈하고 좀 오히려 막내라서 좀 기쁘신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모르면 일단은 이거 어떠세요? 어떠세요? 언제나 막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조금 가볍게 가보려고 저희가 주제를 정했어요. 왜냐면 우리 박사님들 모시고 식사 한 끼 대접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렇게 고마우신데 라고 했는데 마침 또 이곳이 우리 윤 박사님 사무실 코앞에 거리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주제를 잡은 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한다면 스카이캐슬, 그러니까 최고 명문 대학교 보내는 게 사실은 엄마들의 가장 큰 욕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서울대생, 뭐 보통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 뭐 스카이, 뭐 그다음에 저희 공대, 뭐 카이스트, 뭐 이렇게 좀 여러 최상위권 대학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친다면, 과거를 본다면, 근데 물론 과거라는 것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보면은 문무과도 따로 있을 뿐더러 뭐 고려시대 때는 뭐 승려라든지 잡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과거를 봤다 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모두 제외하고 순전히 공부해서 시험 보는 그 과거, 문과 과거만을 생각했을 때 과연 최상위권 대학교 학생들, 서울대생이 과거 본다면 오늘 2% 한번 상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과거가 어려웠나요? 저는 사실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과거제도 너무 쓰셨다는. 윤 박사님 과거가 어려웠어요? 예, 무척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뭐 그 어렸을 때 공부해가지고 대충 합격하려면 한 30년, 40년 많이 걸린 사람은 한 50년까지도 걸렸다고 하니까. 50년이 걸린다고요? 예. 와, 그럼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다 합치면은 12년 정도, 10한 3, 4년 걸리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뭐 예전에 뭐 지금은 이제 제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시를 만약에 쳤을 때 보통 정말 오래 걸리면 한 20년 정도까지 공부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 그 이상은 사회적으로도 집안 사정상으로도 많이들 포기하는데 50년까지 공부를 했다고. 왜냐면 그 뭐 양반 그 지식인들은 과거에는 길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 전 국민의 10%, 20%, 30%가 과거에 매달렸다라고 하면은 좀 빨랐을 텐데 워낙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평생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뭐 경쟁률 몇 명이나 뽑아요? 3년에 그 33명을 뽑는데 3년에요? 예, 예. 1년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 예. 정기적으로는 그러면 1년으로 치면은 10명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어요. 물론 이제 후기에 가면 너무 그러니까 좀 뭐 여러 가지 어떤 국가의 뭐 경사가 있거나 아니면 또 왕이 또 뭐 특별히 성균관에 가가지고 그 공자님께 뭐 제사를 지낸다던가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특별 시험을 좀 치르게 해서
문을 좀 열어줬죠. 근데 물론 뭐 지금도 저 최상위권 대학들도 다 특별 전형이라는 것이 또 존재하고 뭐 이런 길도 있지만 딱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그 뭐 예를 들면 1등을 하면 장원 급제 뭐 이런 요 그 제도에 있는 사람은 정기적으로는 3년에 한 번 33명, 한마디로 1년에 한 11명 꼴. 전 국민 중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국민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 전국에서 딱 11명을 1년에 뽑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장원급제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급제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문과는 한 500짜리밖에 없는데 네네. 뭐 1년에 뭐 10명씩 된다고 해도 뭐 500짜리 채우는 거는 뭐 금방이고. 아, 위가 안 나가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과거 시험 합격하고서 보통 뭐 한 뭐 5년 이상? 10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기발령이에요? 예, 예. 지금 뭐 그 교사도 적체 현상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급제가 됐는데 대기발령이에요? 장원을 하거나 한 3등까지 가야 1, 2, 3등 안에 들어야? 그거는 이제 관직을 주는데 그 외에는 뭐 평생 기다려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많죠. 평생 대기발령이에요? 네, 평생 대기발령. 평생 대기 발령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는데 아니, 이제 결과적으로 거기서- 그렇게 되잖아요. 못 줘서 그냥 놔두다 보니까 아이고 병사하셨답니다 이렇게 되는. 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그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급제라고 불리는 사람. 그러니까 호적이 이렇게 급제. 이 사람은 합격을 했는데 관직은 이제 나가지 못한 사람. 아이고야.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문과로 포기하고 문과 쪽으로 돌리는 사람도 아, 문과는 조금 자리가 좀 있나 보죠? 예. 한 있는 게 3천, 아니라 3천짜리. 아, 문과는 자리가 많아요? 삼천. 아, 그만큼 쏠렸구나. 문과 쪽으로만 다들 3,000명이 보직이 있었어요? 예, 예. 문과는 500명 보직이고 6배 차이가 나요. 그럼 대기발령 때는 월급 안 나와요? 월급이 그런 게 어딨어? 국고시험 합격했는데. 일을 해야 월급이 나오지. 운전 면허증을 따면 월급이 나오나 찐딴 거잖아요, 그냥. 회사에 취직을 해야 월급이 나오지. 어이가 없네. 아니, 왜요? 왕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합격했는데 아니, 대기발령 국가가 주관하는 면허증 시험을 받았다고 한들, 의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한들, 진료를 해야 월급을 타지. 사실 과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과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하면 장원급제하고 예? 춘향이 기다리고 시험 본 거야, 시험 본 거. 급제를 하더라도 3년에 33명 뽑은 거에서 급제를 하더라도 직장을 못 아니 받아서 요즘도 그냥 기다려? 마찬가지잖아. 의사 국가고시에 붙으나 로스쿨을 졸업하나. 오해를 해서는 오해하면 큰일 나시는 게 과거 합격하게 되면 네. 군대를 안 가요. 아, 여기 없어. 병역 의무가 없어지는군요. 네. 근데 군대 면제가 물론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만 아, 급제했는데 그거는 그 군대뿐만 아니라 다른 그 요역 같은 역을 아예 그럼 이제 집에서 예, 예. 불러줄 때까지 글 공부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뭐 아니 뭐 불러주지는 않고 그러면요? 자기가 그냥 그 자기 어떤 집의 신분증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아주 뭐랄까 지배층이 너는 일원이다라고 하는 딱지가 되기 때문에 트로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게 신분 상승은 확실히 된 거지. 예. 그래서 어디 자리에 가도 양반으로서 대접을 그러니까 대접은 받으니까 사회적 예우를 어. 받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득이 뭐 생기거나 늘진 않지만 대접받는 사람은 된다. 아니 나갈 돈이 안 나가자. 요역이라든가 이런 걸 안 받으니까 아니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그 조선사에서 그거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 세금을 많이 걷었나 보죠? 예. 그 대상에서 빠진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양반이라든가 예우해주는 그런 신분에서 빠지면 예를 들어 청금록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동네 양반 명단. 양반 명단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이 이제 제외를 시켜버려요. 네네. 거기서 탈락을 시키면은 그 다음부터는 과거를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그런데 양반으로 해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걸 다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관료가 돼서 얻을 수 있는 거를 생각하면 굉장히 못 받는데 그렇죠. 관료가 안 되고도 얻을 수 있는 게 꽤 있고 그것도 없으면 슬퍼요. 생각해봐요. 딱 갔더니 상석에 앉혀. 걸어가다가 누가 좀 째려보면 너 왜 나를 째려봐? 뭐 급제자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을? 일단 대기발령이니까 직책은 없고 급제. 급제. 급제하신 분 이렇게 그것도 공식 명칭이에요. 급제? 급제. 급제. 그- 이분은 급제이십니다. 그 아마 소설 같은 데서 김초시 뭐 그렇지, 이렇게 초시. 한번 들으. 초시. 예. 그건 초시 합격한 사람 김초시라고 하는. 첫날
뭐 이런 선달이요? 네, 선달은 조금 다른 의미. 근데 뭐 그건 문과 네, 합격. 보기 김선달한테 그 선달이 네. 그걸 합격한 사람을 선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과 쪽이긴 한데. 난 이름이 김선달인 줄 알았는데 그거. 뭐 아니면 진사. 진사는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것도 맞아요. 진사 시험 합격. 진사 시험 합격. 생활. 그러면 과거에 이 여러 가지 그 등급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디까지 붙었냐? 네. 그러면 최고 윗등급이 급제인 거예요? 그렇죠. 네. 야, 그럼 사실은 저 밑단에 있는 시험에 합격했는데도 아유 김진사 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조선 후기가 되면 돈으로 산 진사 이런 거 엄청 많고 그 저도 이게 자료 보니까 순조 이hun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이렇게 그리고 샀다고 돈을 이제는 안 줘도 이제 선달 같은 건 나와요. 그냥 선달. 그러니까 선달래. 옛날에 우리 그러잖아. 다 이런 데 있으면 사장님 그러지. 네네. 미스터김 뭐 김누수 씨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잖아. 그렇죠. 맨날 이런 네네네. 사장님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아니면 다 해야 돼. 선생님. 병원 가면 누구 님 뭐. 그래서 뭐 그냥 무슨 그렇게 그래서 부르죠. 옛날에 그런 것도 있다니까 딱 생긴 거 봐서 허준 씨 같으면 이 양반은 문과급이다. 문과는 아니다. 그러면 그냥 허선달 막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급제가 굉장히 높은 등급이고 그리고 어떤 신분의 보장이라든가 뭐 대우의 보장이라든가 이건 분명히 있었지만 일단은 대기발령 상태로 평생을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지금의 명문대 합격생들이 만약에 거기 가면 그 정도 지적 수준으로 과연 급제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진사, 뭐 봉사 이쪽 단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급제 정도가 되는 그 라인의 시험을 본다면 과연 얼마나 붙을 확률이 있을까? 다들 일단은 명문대시니까 그 정도,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 지적 수준으로 만약에 내가 과거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우리 윤 선생님은 좀 학문의 방향이 그 조선에서 했던 학문의 방향과 지금의 방향이 좀 틀린데요. 네네. 조선의 경우에는 그 경서, 네. 과거 시험이 어떤 그 교재 책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달달이 외워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주요 부분은. 네. 그러니까 거기도 뭐 출제 경향이라는 게 있어서 뭐 사서삼경 전부에 나오는 건 아니고 주요 대목이 있는데. 그럼 쪽집게 강의 이런 거 있었어요? 당연히 아 진짜요? 이것도 있었어요. 손해 보고 그러니까 예상 질문 뭐 이런 거. 그 족보 같은 거? 엄청 들었어요. 그래요? 저번하고 지금하고 다를 게 없네. 네. 근데 그 지금도 영어 시험이 이제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본다면 외국어 아니겠습니까? 한자. 네. 근데 한자는 외국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억지로 공부하는 거니까 이 외국어 학습 능력, 그러니까 사서삼경이면 그거를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는 사람. 암기 능력이 중요하겠네. 지금은 또 스카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과가 훨씬 유리하지. 학문이라고 하는 걸 했을 때 그걸 이제 비판하면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책이 다 진리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비판하면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과거의 그 경서는 비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네. 주자라는 사람이 그 해석을 한 그거를 완벽하게 그 외우고 이해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현실의 어떤 문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논술 같은 걸 봤어요? 예. 그럼 달달달 외워서 그냥 이 다음에 나올 문장은 이게 아니라 그것도 시험 이것도 있고 또 그건 뭐 기본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문예 시험. 문이에요? 그림 그리는 거예요? 뭐 이런 아니 시. 시를 쓰는 거. 근데 시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주관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이어서 왜냐면 당시가 뭐 3천수 된다는데 그걸 약간 1000수 이상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외우는 공부가 조선시대는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원래 즉흥시 이렇게 우리 다 네. 보면 그걸 즉흥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황진이 뭐 이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 우리말 개그처럼 하는 게 아니고 옛날 시는 한시는 운이랑 이게 맞아야 되거든. 그러면 어디에 있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단어를 그렇죠. 조합하는데 사실 단어를 조합해서는 못 쓰죠. 그러니까 시를 정말 엄청나게 외워서 딱 요 상황에 맞는 문장을 시를. 떠올린 다음에 그거를 단어를 이제 배치를 돼. 운율에 맞게 라임하는 것처럼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거를 단어를 개발해서 나온다기보다는 수많은 이런 시 중에 지금 이 상황에 맞는 그렇죠. 구절은 이 구절이구나. 그러니까 술 한잔 하면서 그렇게 쫙쫙 나오지. 그게 어떻게 나와? 가짜네. 저는 여지껏 그 풍류 뭐 그 하시는 분들이 그 풍경을 보고 즉석에서 막 만들어낸 줄 알았어. 즉석에서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이미 이 원본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제로 머리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빅데이터가 머리에 들어가 있고 어. 얘기에 맞는 상황들을 조합을 해서 톡톡톡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뭐 이것도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네. 그래도 우리말로 한 거니까 좀 쉽고 원래는 다 한시를 쓰잖아요. 한시. 한자로. 네. 한자로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착착 나와. 나도 옛날에 정말 신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 그렇죠. 영어 할 때 문장 1,500개 외워라. 그런 거 있잖아. 통짜로 외우기 뭐 이런 거 아, 하잖아. 네네. 그러면 그거 응용하는 거야. 아, 그러면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그냥 수거가 푹 나오는 것처럼. 아 그건 그래야. 응용 능력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 놀다가 한 곡 뽑을까 요즘 애들 같이 팝송을 뽑는 게 아니라 시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쫙쫙샤샤. 그 성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암송을 해서 글자로만 배우는 방식인데 네. 그쪽은 자기네 말이잖아요. 그렇죠. 노래가 되거든. 가성이 있고 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노래처럼 맞아요. 중국 드라마 이렇게 보다 보면 제제저 그 외워야 나오지. 아. 외워야 나오지. 과거가 정말 어렵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명문대의 최고 명문대라고 하는 명문대의 입학 그 숫자를 보면은 약 2만 명 내외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시험을 본 학생의 숫자를 보니까 약 5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약 26이나 27대 1 정도의 경쟁률이거든요. 근데 조선의 경쟁률은 경쟁률만 보자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년에 한 11명, 3년에 33명을 뽑았으니까 경쟁률은 높지만 시험의 난이도를 친다면 지금 막 만점, 수능 만점자 이렇게 전국의 최고의 대학교 가는 학생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암기하고 서술 능력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학생들이 과거 보면 합격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은지 몇 퍼센트로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몇 퍼센트 사실 수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몇 퍼센트 정도는 합격할 것 같다. 네, 요즘 모르겠는데 네. 선배님 세대나 나 세대까지만 얘는 예비고사 세대 학력고사 뭐 객관식 네네네. 보고 할 때는 결국은 많이 집중하고 많이 외우고 네. 누가 오래 앉는 자 있다기보다는 공부 목표를 가지고 오래 공부하느냐 네. 대체로 이런 거로 성적이 갈라지잖아요. 네. 그런 거 봐서는 잘하는 애들이 붙을 확률이 좀 높긴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 세대 요즘도 그렇긴 하지만 많이 외우죠. 예 많이 외우죠. 그리고 공식 외우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이 외우게 사는데 한국 애들이 참 오면 물론 수학은 지금 과거엔 도움이 안 되지만 아니 무슨 저기 고등학생 아니 초등학생 때 걔네들 고등학생이 푸는 수학을 다 푸는 거야. 그니 뭐 한국 애들은 천재다 그러는 거야. 근데 대학 가면 똑같다는 거야. 그 오히려 더 처진다는 거야. 왜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그런 교육의 풍조가 사실 조선시대 과거하고 크게 그때부터. 안 달라졌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시험 잘 보는 애들이 과거에도 잘 보는 거는 아하. 얘들이 머리가 좋거나 뭐 잘나서가 아니라 방식이 같다. 예, 그 스타일에 적응 잘하는 애들이 성적을 잘 맞기 그거는 때문에 임영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지금의 최상위권 애들은 아마도 과거 시험 때나 지금이나 공부하는 방식이 비슷했기 때문에 급제할 확률이 상당히 높았을 네, 것이다. 그때 과거 장원급제한 분들이 지금 이 세대에 와도 또 여기서 잘할 거야. 과거 장원급제했다 싶으면 수능 만점자 되는 거지. 노희경 선생님도 뭐 같으십니까? 저도 그 같은 맥락인데요. 선생이야말로 오리지널 진짜 외우는 무서운 거잖아.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 올 전교 1등이야. 아, 올해에 초중고 대학교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네. 95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시대를 잘못하고 났겠어? 노희경 선생님. 조선시대 과거 여성도 봤어요. 신사임당 됐겠지. 지금 5만 원짜리에 이분이 노혜경 선생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유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 뭐 최고의 명문대건 지금 최고의 명문대가 과거 시험을 보던 둘 다 잘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는 대학에 그 뭐라고 하나 사법고시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사법고시가 뭐 헌법이라든가 형법, 민법 달달 외워야 그게 선생님 죄송한데 너무 귀여우셔서 깜찍하셔서 그냥 빼고 하세요. 뺐습니다. 네. 손 장갑도 벗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깜찍하게 여기 계속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죄송스러워가지고. 그 사법고시가 있었는데 네네. 그게 그 일단 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그런 이제 답을 쓸 수가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뭐 20몇 살, 뭐 21살이 뭐 그 많은 뭐 20년 공부한 사람들 치고 1등하는 걸 봤어요.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뭐 그 과거 시험 보면 아마 한 30대에 아마 장원급제 할 것 같습니다. 늙어서는 장원급제 잘 안 나와요. 그때도 뭐 역시나 외우는 능력은 젊었을 때가 좀 예, 더 좋으니까. 탁월해서. 근데 또 이상하게 자원급제하는 사람들 출세는 못해. 그래요? 의외로.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그러니까 최고의 장원급제자라고 해서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일은 뭐 많지는 않았다. 네, 그건 아주 드물고요. 그러니까 정승되는 사람 중에 의외로 자원급제자가 없어. 그렇죠. 그건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승 가는 데는 정승 가는 외우는 데는 것만 여러 가지. 하는 이건 시험이잖아요. 분들이 오히려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김진창이 뿌였습니다. 고맙습니다.